우리가 처음에 점에서 우주가 폭발한다고 배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러니까 점 상태의 우주라고 생각하면 돼. 출발이. 이때는 고온이었어. 그리고 고밀도. 중요한 거. 여기서 가서 얘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지. 그치? 그 기본 입자가 쿼크랑 그 다음에 경입자였다는 거지. 이 경입자 속에 전자가 포함되어 있고, 알았지? 이 기본 입자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원자 핵이 만들어져.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자, 여기까지가 몇 분? 3분에서 일어난 일이다. 오케이? 원자 핵은 누가 만들어졌어?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지. 오케이?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나면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3분 동안 일어난 일이고, 여기가 38만 년. 거기에 무슨 켈빈 온도? 3000 켈빈 온도라는 온도까지 알아주면 좋아.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온도는 어떻게 돼? 떨어지고, 부피는 어떻게 돼? 증가했어. 그래서 우주 밀도가 어떻게 된 거야? 감소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봐. 실질적인 이런 빅뱅 우주론에서 우리가 꼭 챙겨가야 될 게 있다. 두 가지. 증거. 알았어? 증거. 그 첫 번째 증거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와. 자, 수소와 헬륨의 뭐가?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원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 1이었어, 얘들아. 알았니?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게 성립한 거지. 선생님이 진짜값까지 적어줬잖아. 자, 1로 가면서 질량이가 크잖아. 중성자가 약간 컸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단 말이야. 1로 가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방출해야 되겠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온도는 자꾸 떨어지니까 이 반응은 잘 안 일어난 거지.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반응이 자주 일어나요? 이 반응이 자주 일어나서 양성자, 중성자가 양성자수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이렇게 나왔다. 이게 증거 1.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풀어냈어. 실제로 이런 거 그림 기억나냐? 이런 그림. 그 다음에 요만큼이 요 흰색이 다 양성자인 건 알지? 빨간색이 중성자다. 요거 누구라고 불렀어? 헬륨의 원자 핵이라고 불렀잖아. 맞지? 그 다음에 요것들이 뭐다? 수소의 원자 핵이잖아. 근데 봐라. 현재는 양성자, 중성자를 1대1로 놓고 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결국 전체 질량비는 3대1이 되는 거야. 전체 질량비. 알겠니? 그래서 3대1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풀었으면 얘들이 양성자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소 원자핵 할까? 수소 원자핵 4개씩 3꾸러미니까 얼마? 12개. 헬륨 원자핵 1꾸러미니까 1. 요것이 두 번째. 그러니까 요 전체 질량비라는 말과 요 말과 마지막 세 번째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가 몇 대 몇이다? 7대 1이다라는 것까지 같은 말이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그랬지. 그치? 그런 거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 어디 있어서? 여기 나오지. 증거 2. 우주 배경 복사. 그런 말. 우주 배경 복사다.
현재 얘가 몇 켈빈 온도로 관측이 된다? 요 정도. 알겠니? 왜? 시간이 그렇게 흘렀잖아. 137억만 년 주고 흘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온도는 떨어졌을 거니까 에너지는 약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에 어두운 우주. 알았어? 이 이후에는 밝은 우주. 요 빨간색 두 개를 꼭 외워. 알았지? 그리고 얘들아, 수소의 원자 핵은 말이다. 이때부터 이미 있었어. 알았지?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 핵이니까. 그래서 이 우주에는 누가 제일 많다? 수소가 제일 많다고 꼭 기억해야 한다. 알겠냐? 됐죠? 아, 야, 수소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헬륨은? 얘들아, 금속, 비금속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니야. 선생님 남자, 여자. 누구한테 배웠어? 내가 남자라는 거? 그냥 알잖아. 그렇게 해야 돼. 소로 끝난 애들이 다 비금속이야. 수소, 탄소, 질소, 규소. F를 뭐라고 읽는지 알아요? 플루오린이라고 읽어. 근데 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읽어? 불소. 불소 어디 있어? 치크치크치크. 치약 속에 있잖아. 충치에. 그리고 네온.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는 실제로 비금속이 얼마 없어. 20번까지는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없고 금속이 되게 많아. 금속이. 여러분 지금 금속 본 적 있냐 여기서? 없다니까. 우주에 그럼 누가 제일 많아? 분자가 제일 많아 얘들아. 알았니? 사실 화학적인 어떤 접근에 니들이 아직 약간 낯서니까 그런 건데, 금속은 말이야. 금속 정도가 만들어지려면 좀 우주가 오래 진행이 되고 난 뒤에 금속이 나타나기 시작해. 오늘 지금 그걸 배우는 거니까. 원소가 수소나 헬륨보다 덩치가 큰 놈들은 어떻게 나오냐. 지금 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융합할 데가 없는데 이렇게 고온일 때나 융합이 가능했지 어떻게 융합이 되죠? 라고 했더니 이제 그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 별이라는 곳에서 나온다는 걸 지금부터 배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사실 자세한 사항들도 조금 배우겠지만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 니들이 자주 틀리는 게 뭐지? 전체 그림에서 자주 틀리거든. 세부 사항은 잘 외우고 공부 잘하는데.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본 다음에 세부적으로 치고 들어가. 전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지. 전자, 양성자, 중성자. 누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 셋 중에. 그렇지. 여기가 전자잖아. 이런 게 전체 그림에서 보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는 동시에 만들어지잖아. 1대1로. 이 우주에는 양성자가 많아, 중성자가 많아. 그렇지. 여기 서 있잖아. 이런 거야. 그냥 툭 던졌는데 이것만 보면 알거든. 7대1 중에 누가 양성자, 양성자. 이렇게 아는데 우주에 누가 많아고 그걸 안 해봤는데요. 이런단 말이야 지금. 알았어? 그러니까 전체 그림에서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보세요. 무거운 원소를 한번 찾아야죠. 자, 옆장을 보면 숙제가 있었는가? 아니야. 우리 저기 확인하고 가야 된다. 14쪽 가봐 얘들아. 14쪽. 자, 우주의 원소분포라는 게 있을 거야. 맞지? 이게 왜 배울까요? 이걸? 생각해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거 누가 알려줬어? 쌤이요. 그지? 그럼 쌤은 누가 알려줬을까? 책이요. 그지? 책은 누가 썼을까? 과학자요. 과학자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배우는 거야. 알았어? 지금 우주를 나갔냐고. 허블이 우주를 나갔겠냐고. 걔 우주선 몇 번 탔어? 한 번도 못 탔어. 그지? 그런데 안 나가본 놈이 아는 거야. 응? 네 친구 중에 여자친구 있는 애들 있지? 있어. 아이, 네가 몰라서 그래. 다 있어. 남자친구 있는 애 있지? 그래. 근데 그 남자친구 있는 애가 누구한테 고민 상담해? 니들한테 가서 하지. 없는데. 근데 해주지. 진정적으로.
사귄다고 알아? 보니까 다 아는 거야, 그냥 인간관계는. 근데 과학은 그렇게 막 저기 놀이터 앉아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전체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해야 되거든. 그럼 뭐가 필요하냐? 증거가 필요한 거야, 증거. 알았어? 그 증거를 갖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아이고 페이지에 14쪽에 뭐가 있어? 우리가 우주에서 원소 분포가 누가 제일 많아 해도 선생님이 알려준 게 쭉 써 있어. 그지? 뭐 수소하고 그 다음에 헬륨의 질량 비가 3대 1이고 원자의 비가 12대 1이고 양성자 중성자가 7대 1이에요를 순서로 써놨어. 이미 너희들 다 적어 놓은 거야. 알겠냐? 그 밑에는 이것이 자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진짜 우주에 그런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증거 1번인 거야. 응? 증거 1번이라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발견했을까? 나가지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서 거기 보면 우주의 공포를 관측하는 방법이라고 써있지. 바로 얘가 있단 말이야. 자, 스펙트럼이 딴 게 아니야.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분광기를 통과시키잖아, 얘들아. 분광기가 뭐냐면 빛을 파장별로 나누어서 보여주게 하는 뭐 망원경 렌즈 같은 비슷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뉴턴에 의해서 무지개가 나타나기 시작해. 뉴턴에 의해서. 뭐 니들은 뉴턴 그러면 사과밖에 기억 안 나지. 그치? 뉴턴은 분광학의 아버지야. 걔가 최초로 백색 외선을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무지개를 만들어내. 알겠어?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는 건 결국 어떤 빛을 각경각색의 파장별로 나눠서 표시해주는 값이거든. 그걸 가시광선에서는 색깔별로 나타내는 거고. 가시광선 색깔 얘기 알아? 색깔 7가지 알아? 야, 무지개 색깔 7가지도 모르면 그건 저기 이제 그래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뭐라도 해. 이제부터는 틀리면 죽어. 빨간 옷 초파는 뭐야? 알아, 그지? 이제 알았어. 얘들아, 빨간색이 한자로 무슨 색이라고 했지? 적색. 보라색은 무슨 색인지 알아? 이거 또 또라이지. 자색. 니네 이름 다 외웠어. 대단하지 않니? 지학이 뭐 특이하니까 내가 외웠고 정량도 다 외웠지. 얘들아, 자색이 있고 적색이 있다. 그럼 자색 옆으로도 선이 있지. 안 보이지만 자색 외적인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부를까? 자외선이라고. 그럼 적색 외적은 적외선. 자, 적외선 맞으면 얼굴이 타냐? 자외선 맞으면 얼굴 타냐? 그렇지. 자외선 차단 크림, UV 크림 뭐 이런 거 있잖아. 울트라 바이올렛 뭐 이러면서 에너지는 자외선이 세. 그럼 보라색이 세냐? 빨간색이 세냐? 보라색이 센 거야, 에너지. 에너지가 센 걸 파동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돼. 근데 너희들이 물리를, 엄청 싫어해. 그거하고 상관없어. 야, 니네가 어떤 음식을 너무 싫어해. 배고프면.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해. 똑같은 거야. 얘들아, 에너지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오는 약간의 물리상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 알았어? 지금 어떤 건 알았냐, 니네들? 자색 옆에 있는 선, 적색 옆에 있는 선 중에 자외선이 에너지가 세구나라는 거 지금 알았어. 빨주노초파남보에서 어디로 갈수록 에너지가 세다? 보라색으로 갈수록 세다. 청색이 세냐, 빨간색이 세냐? 당연히 청색이 세죠. 응용. 알았어? 응용이야.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는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세요. 거기 스펙트럼을 보면 가장 정의가 뭐예요? 그냥 파장별로 나타난 선이에요. 파장별로 나타난 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파장을 모르잖아. 파장이 뭔지. 자, 그래서 참고. 자, 보세요. 학교 선생님들은 파장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야, 짧으면 쎄! 그러고 말아요. 그럼 주기함수 알아요?
고등학생이니까 알겠죠? 대표적인 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게 주기 함수입니다. 주기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반복되는 행동. 야, 너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그러지 말고, 주기 함수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주기 함수예요. 그냥 반복적인 행동. 주기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주기 함수라고 하면 이것도 주기 함수입니다. 보세요. 제가 이 손에다가 분필을 칠 거예요. 그리고 칠판을 딱 대줍니다. 네. 그럼 여기에 뭐가 그려질까요? 일직선이 그려지겠죠. 근데 칠판이 싹 움직여봐요. 그러면 사인 함수가 그려지죠. 됐어요? 결국 주기적 운동을 함수로 표시하는 게 호도법, 라디안값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러면 물리학이잖아요. 그 주기함수를 보고 우리는 일상생활에 그걸 응용해야 되는데 잘 봅니다. 자기네 반에 주는 거 없이 미운 애가 있어요. 아이, 그게 나쁜 애라는 게 아니라 그냥 쟤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어요. 괜히. 자, 걔를 딱 머리에 떠올리면서 걔의 왼쪽 뺨에 손을 딱 얹습니다. 딱딱합니다. 빼요. 이렇게 빼요. 손을. 뭐 할지 알죠? 자, 이러고서 때려라. 자, 이렇게 갈 때 잘 보세요. 이렇게 어느 쪽 뺨을 때릴 거야? 왼쪽 뺨이 맞는 거예요. 자, 니들이 느껴봐요. 자, 어디 쪽 맞아요? 왼쪽 뺨. 그 다음에 이걸 어디 맞아요? 오른쪽 뺨. 이게 위상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내 중앙을 지나가면 사인함수, 콘사인함수 이런 들 보면 0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0, 0, 0 변이는 똑같은데 위상이 다르다고요. 여기는 0이지만 왼쪽 뺨이 맞고요. 여기도 0인데 오른쪽 뺨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파장이 뭐냐면 잘 봅니다. 이 0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변이고요. 이 세로축의 변이라고 잡는다면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리는 거죠.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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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때리는 거예요. 왕복으로. 그럼 얘가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프가. 아시겠어요? 1주기를 어떻게 찾냐고, 1주기를. 자, 여기부터 내가 출발. 자, 보세요. 얼굴이 여기 있어, 얼굴. 쭉 빼면 이거예요. 쭉 빼면 여기. 여기서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쭉 올라가서 때릴 때 여기 무슨 뺨 맞겠어요? 오른쪽 뺨 맞겠죠. 니들 왼쪽 뺨 참.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무슨 뺨? 오른쪽 뺨. 그럼 얘랑 위상이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하고 같냐? 위상이 여기가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거죠. 둘이. 이걸 한 방에 보게 할게요. 봐요. 플러스 쪽에 있는 쪽을 이렇게 잡읍시다. 무슨 발? 왼발. 마이너스 쪽을 무슨 발? 오른발. 이게 1파장이에요. 알았어요? 어떤 거라고? 여기서 출발했다면 턱 이게 1파장이에요. 우리는 파장을 보는 거죠. 그럼 이 파장을 갖고 뭘 생각하냐 여러분들은 센 게 뭐고 약한 게 뭔지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얘를 출발해서 이렇게 손을 빼면 여기까지 가요. 그 다음에 다시 오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갔으면 이 부분이에요. 원이 다시 딱 오면 가운데. 이게 1파장인데 자, 얘를 때립니다. 턱. 근데 얘가 웃어요. 뭐해? 웃어요. 세게 때리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더 이상 빼지 말래. 여기 누구 있어. 어떻게 때려? 빨리 때리면 되죠. 따다다닥 때리면 되잖아요. 여기 진동수거든요. 그렇게 빨리 때리면 이 파동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 왼발 오른발이 어때요? 짧아지죠. 단파장의 에너지 센 거예요. 자외선 적외선 누가 단파장이야? 자외선이 단파장입니다. 약한 거예요. 에너지. 장파. 단파가 센 거고 장파는 약한 거야. 장파 뭐야? 아이고 이게 장파예요. 단파는요. 이란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럼 이렇게 때리기 전에 이렇게 때리면 더 아프잖아. 그죠? 이게 진폭이에요. 진폭. 이걸 키우는 거죠. 이렇게 키우는 거죠. 진폭. 그건 안 배워요. 여러분들한테. 소리로 따지면 봐요. 으아! 이 진폭을 키우는 거예요. 이거 뭐 진동수를 바꾼 거죠.
자, 선생님 목소리를 깔죠. 이렇게 깔게 되면 진동수, 진폭, 진동수를 변화해 준 겁니다. 나중에 이게 목소리 톤이 높아졌잖아. 여학생들이 옥타브라고 하죠. 남자보다 3옥타브 높잖아. 남자들은 좀 낮고. 알겠어요? 이게 진동수예요. 진동수. 그럼 여자가 빨라요. 그래서 여자가 고함 치면 무섭습니다. 남자가 놀릴 때 어떻게 해요? 오! 이러죠. 여자는 아우, 소름이 쫙 오잖아. 여자는 놀릴 때 딱 소리 지르잖아. 소름이. 그래서 여자를 때리거나 위협을 하는 놈은 미친놈인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소리 치는데요. 얼마나 놀라는데요. 보통 사람은 야, 그걸 놈이에요. 자, 참고 파장 잘 보세요. 장파는 에너지가 뭐다? 약하고 단파는 에너지가 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펙트럼이라는 건 그 파장별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빨간색 쪽이 장파고 보라색 쪽이 단파인데 이 파장별로 가시광선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못 봐요. 그래서 얘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뭐다? 바로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면 스펙트럼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연속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냥 딴 거 없어요. 연속 스펙트럼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지개. 자, 여러분, 연속이라고 하는 것 뭐의 집합이에요, 이거? 아, 그렇지. 수학생 맨날 하는 말이에요. 점의 집합이에요. 점으로 가는 게 무슨 법이에요? 선이 점으로 가는 거예요. 미분이죠? 점이 선으로 가는 거예요. 적분이죠? 여러분, 얘도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자, 이거하고 이거 볼게요. 이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점을 세면 되죠. 근데 이어져 있잖아. 이런 거 연속이라 불러요. 얘가 뭐예요? 불연속. 이건 셀 수 있잖아요. 그쵸? 다시요. 잘 봐요. 이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파장이었죠. 이것도 파장이거든요. 왼쪽과 오른쪽 누가 연속이에요? 왼쪽. 이게 아날로그예요. 오른쪽 뭐라고요? 디지털이라고. 디지털. 알았냐? 점이 누가 더 많아요? 얘가 많죠? 아날로그가 에너지가 훨씬 정보량이 많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그리면 얘보다 정보량이 많죠? 그죠? 그게 기가테라예요. 알겠어요? 더 많은 정보를 주면 얘를 다시 복귀했을 때 좀 더 선명한, 그러니까 원상복귀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든 애를 점을 더 찍어서 하면은 보인다는 거죠. 니네 그 밑에다가 책 오른쪽에다 그 그림 그려갖고 따르르 하면 이렇게 와 이런 거 해봤지? 그게 이거야. 이렇게 페이지가 적으면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럽고 페이지가 많으면 자연스럽고. 요즘 애니메이션 다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 무슨 얘기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꿨을 때 그 정보량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알았니? 니들 목소리나 노래 같은 거 녹음을 하는데 어떤 파일은 와 원음까지 들리고 막 그지? 뒤에 안 들렸던 다른 소리 들리고 이런 건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지. 다 디지털이지만 좀 더 많은 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연속이라는 건 각양각색의 모든 빛의 종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안에. 알겠니? 그래서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지. 쫙. 근데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선 스펙트럼은 불연속이라고 보면 돼. 불연속. 알겠어? 불연속이라고 보는데 대부분 두 개의 스펙트럼이 있거든.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 자, 비유를 해볼게. 또 상상이랑 하자. 선생님 7명이 있어. 쫄쫄이를 입었어. 빨주노초 파남보 쫄쫄이 형광 벽에 딱 부딪히면 묻어나는 거. 자, 7명이 동시에 스타트. 와! 쿵! 그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그럼 벽에 촤촤촤 찍히겠지. 그게 연속이라고. 자, 다시 한번 출발할게. 출발! 그랬더니 노란색 옷 입은 선생님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네. 그럼 나머지 꽝 찍히면 누구 자리가 검게 보일까? 노란색 자리가 검게 보이겠지. 그게 흡수예요. 중간에 사라진 거지. 어딘가 흡수돼가지고. 이제 세 번째, 준비했는데 아까 노란색 옷 입은 선생님이 꼴찌했잖아. 혼자 떼가는 거야. 무시하고 뛰어 꽝 찍혔어. 그게 방출이야. 걔 혼자 가서 딱 찍히는 거. 얘나 정찬영. 니들 이제 카라옷 입고 오면 내 멱살 잡을 거야. 좀 친해지면 알았지? 아, 여학생은 라운드 팀은 제가 멱살 안 잡습니다. 남학생은 돌려서 제가 그래서 집에 갈 때 늘어져. 그냥 안녕히 계세요. 뒤로 콕 당기면 여기까지 딱. 정찬영, 그 난로 앞에 있으니까 훈훈하고 아주 그냥. 나는 지금 더 뒤져. 알았어? 자, 흡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고울의 물체가 있거든요. 이 별인데 어떤 별 빛이 있다고 친다면 봐봐요. 별 빛이 있어요. 별이 있는데 이 별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올 거예요. 빛이. 근데 이 빛이 좋은 물체를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 가서 찍히는 게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스펙트럼일 것 같아요? 연속이거든 이거. 알겠어요? 연속인데 여기 지나가면서 저온의 물체에서 다 빼가는 거야. 알겠어? 이거 누가 빼갈까? 전자야, 전자. 니네 모르겠으면 전자라고 하면 돼. 전자가 니들 전자 갖고 있잖아. 니네도 전자가 있다니까? 얘도 전자가 있어요. 얘도. 모든 물질에는 경입자 전자가 있습니다. 그 전자가 유일하게 무지개예요. 아주 요망한 놈이에요. 그 놈이. 몇 년도에 잡혔어 걔? 빅뱅. 38만 년. 그때같이 걔 망나니 같이 놀았던 놈이야. 걔가 한때 놀던 놈이라고. 무시하지 마. 전자 많이 놀았던 애야 걔도. 그러다가 38만 년 때 잡혔잖아. 걔가 잡힘으로 해서 누가 자유를 얻었어? 그렇지. 걔 이름이 뭐야? 우주 배경 복사란 말이야. 그 전자가 지금도 틈만 나면 그냥 삐뚤어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빛이 가다가 모든 원자에 있는 전자는 동일한 전자지만 에너지가 달라요. 모든 물질의 전자가 에너지가 달라요. 수소가 다르고 헬륨이 다르고 리튬이 다르고 달라요. 그 전자가 빛을 흡수하는데 물질마다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다르니까 흡수하는 에너지 크기도 다르거든요. 걔들이 흡수해버린다고. 그럼 나머지 필요 없는 빛은 갈 거 아니에요, 옆으로. 그래서 나간 게 흡수 스펙트럼. 그 선만 꺼멓게 보이는 거. 알았습니까? 그렇게 자, 이렇게 빛을 흡수하면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가요, 흡수해 놀다가 에이 별로 재미없네. 그러면 에너지 방출하고 내려가요. 얘가 흡수를 하면 무슨 물체가 되는 거예요? 고울의 물체가 되겠죠. 그죠? 흡수했으니까 고울 물체가 될 거 아니에요? 흡수한 만큼 뭐예요? 다시 방출하고 전자가 원위치로 간다고. 알았니? 그러면 그게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요렇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아까 노란색 쫄티 입고 뛴 그 선생님 알았냐? 그 분이 혼자 가서 뚱 부딪히면 고온이고 여러 시간에 그분 혼자 넘어지면 뭐야? 흡수고. 왜 넘어졌어요? 저온의 물체가 흡수했어. 그럼 흡수한 그 저온 물체가 다시 뱉어내면 노란색 분만 나오겠죠. 그게 방출. 이게 모두 무슨 스펙트럼이다? 불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얘들아, 빨간색이 에너지가 커, 보라색이 커. 보라색이 크다. 가까이 와, 멀어져. 오, 그래, 다 알고 있잖아. 이거를 응용을 할 거라고, 여기다가. 허블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 자, 이 선 스펙트럼은 뭐를 찾는 데 쓰냐면, 물질을 구분하는 데 써. 왜? 모든 원자들이
스펙트럼이 고유값을 가져. 알았지?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 원자의 지문,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값을 가져. 그런데 이 질량은 어떻게 찾았을까? 선의 두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알았니? 수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빛과 적게 함유된 빛은 그 선 스펙트럼의 숫자나 위치는 그대로야. 근데 많이 들어있는 애는 선이 굵어. 그걸로 질량을 찾은 거라고. 이해가냐? 그래서 조사했더니 3대1이 나오더라. 알겠습니까? 야, 맨 밑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 이유 써있지? 맨 밑에 그 14쪽 보여? 어? 야, 니들하고 나하고 책이 다른데? 응? 아, 이거 미안하다. 노트를 가지고 짠짜잔. 맨 그 중간에 보면 선 스펙트럼 나타난 이유 보이지? 그 누가 흡수하고 누가 방출하는 거니까. 누가 흡수하고 방출해? 전자야. 알았어? 물질의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인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할 때 빛을 흡수하면 그게 뭐가 되고? 흡수 스펙트럼이 되고, 그랬던 전자가 그럼 고온의 물체가 된 거 아니야? 그 애들이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방출하면 뭐가 되고? 방출 스펙트럼이 된다. 이런 뜻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자, 페이지 17쪽으로 가봐, 얘들아. 17쪽으로 갔더니 뭐 있냐? 각 스펙트럼의 관찰에 원자들 종류가 쭉 써 있잖아. 이걸로 이거만 알면 돼. 모든 원소들은 선 스펙트럼의 종류, 수, 위치가 다르다. 알았어? 모두 다르잖아. 선 스펙트럼의 위치, 그 다음에 두께, 숫자, 이런 게 모두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그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같은 원소일 경우는 두께가 굵어진다는 얘기야. 선이 선명하게 보여요 이런 거 아니야. 틀린 답이야 무조건. 선이 굵게 보이는 거지. 양이 많으면 선이 굵게 보여. 그래서 그거를 질량 분석기로 분석하면 우주에 이 원소가 얼만큼 함유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야, 3대1 어떻게 찾았다고? 스펙트럼으로 찾은 거야. 그것도 대부분 별을 관측할 땐 흡수 스펙트럼으로 많이 찾는단다. 알겠니? 오케이? 자, 우주의 원소 분포 관측 방법 뭘로 했다? 스펙트럼으로. 그래서 봐라. 우주 원소 분포 뭘로 알았어? 이거야. 흡수 스펙트럼 분석으로. 그때 그 원소의 양은 어떻게 봤다고? 선의 굵기로 파악을 한 거야. 알겠지? 위치 이런 거 다 똑같아. 알았어? 자, 이제 3대1이란 값이 나왔고 우주 증거로 나왔고 여기까지 됐죠? 넘겨봅니다. 페이지 19쪽 가봐. 거기 뭐가 떴냐?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인데 허블의 법칙이 떠있지 얘들아. 페이지 19쪽에 허블 법칙 잠깐 봐봐. 허블은 과연 어떠한 증거로서 아인슈타인은 무릎을 꿇렸을까? 허블이 계속 흡수 스펙트럼을 연구한 와중에 이런 걸 보게 된 거야. 봐봐. 이렇게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 스펙트럼을 봤더니 자, 어떤 선 하나를 볼게. 요 정도의 선이 찍혀 있었는데 자, 6개월 후 원래 선이 잔뜩 찍혀 있는데 대표값만 보는 거야. 이렇게 되더라. 어떻게? 얘가 이동한 거야. 어느 쪽으로 가냐? 빨간색. 에너지 약해졌어? 강해졌어? 약해졌지? 그럼 엥 이거야. 이 별은 그럼 뭐야? 멀어지는 거야. 우리로.
이런 걸 무슨 이동이라고 하냐면 적색 이동이라고. 적색 이동을 하게 되냐나 그러면 관측자로부터 멀리 간다 이 뜻이야.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광원이 멀어지면 빛이 흐려지는 거지. 알겠어? 도플러 효과로 거의 대부분의 별들이, 그러니까 별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은하 다니고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런 것들이 천체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거든. 그럼 그것만이 아니야. 가까워진 애도 있어. 안드로메다 은하는 가까워지거든. 20만 광년에 있으면은. 일부는 그렇고 대부분은 이렇더라. 적색 이동으로서 우주 빅뱅의 이것도 증거야 사실은. 근데 이 책에 안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교과적인 문제만 물어본다면 1, 2만 적으면 돼. 1, 2만. 허블의 법칙이 그걸 알려주는 거야. 왜 그런가 허블이 봤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이 가로축이 거리거든. 관측자로부터의 거리야. 관측자로부터의 거리가 있고 거울로 놨을 때 이 세로축이 속도거든. 무슨 속도냐? 멀어지는 속도. 후퇴 속도를 딱 연구해 보니까 관측자로부터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도 빠르다는 걸 안 거야. 체육 시간에 반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그러면 기준 옆에 있는 애는 요만큼만 움직이면 되지만 저 멀리 있는 애는 엄청 뛰어가야 돼. 저 멀리까지. 그게 일정한 간격으로 멀어지는 애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얘들이 식을 쓴다면 이거 y는 ax 플러스 y 제로의 직선의 방정식이지. 근데 얘를 v라 놓고 얘를 r로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v는 이게 되는 거야. 0을 지나니까. 이해갔지? 그래서 이게 뭐야? 기울기죠. 기울기. 그지? 이거를 이렇게 쓴 거야. 이걸 허블 상수라고 해. 허블 상수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허블 상수 값이 기울기가 크면 허블 상수 값이 크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허블 상수로 우주 나이를 예측한 거야. 137억 년. 알겠니? 그러니까 허블의 법칙은 우주 빅뱅이 뭐다? 증거다. 이때 중요한 거. 얘들아, 관측지로부터 이런 말이 있는데 우주에 중심이 있다? 없어. 우주는 중심이 없다. 알았지? 어디서든 관측하면 이렇게 된다. 1번 그림은 외부나 AB의 스펙트럼을 정지 상태의 흡수선 파장과 비교했어. 자, 정지 상태를 보니까 A는 우측으로 이동했지. B는 우측으로 계속 이동했어. 이해가냐? 근데 누가 더 많이 이동했냐는 거지. B가 더 많이 이동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보기에는 A가 가깝구나. 응? 관측자로부터 가깝구나. B는 멀고. 그럼 B는 좀 빠른 거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구나. 기억. A, B 모두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맞다 이거 증거로. 다음 후퇴 속도는 B가 빠르겠죠. 멀리 있으니까. 됐어요? B가 빠른 겁니다.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는 B가 멀다. 답은 기억 하나예요. 이해 갔어요? 이게 허블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은하로부터 거리에 따른 외부 은하들의 이거는 이렇게 알려주면 좋아요. 우리가 별이라고 보이는 것들 위에 반짝거리는 것들이 다 은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막 허블망원 경우 같이 보잖아요. 그럼 수많은 은하 집단이 모여있는 은하 단도 많고 은하 분도 많아요. 자, 그걸 별이라고 우리가 천체라고 본다면 지금 이 그림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관측자로부터 멀면 후퇴수가 그만큼 빠르구나. 자, 기억.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후퇴속도가 빠르다. 맞는 설명. 니은 기울기는 허블 상수입니다. 디귿 이로부터 우주가 팽창하는 걸 알 수 있었죠. 모두 정답입니다. 자, 20쪽 우주 빅뱅의 시간차별 입자들의 변천사 꼭 외우세요. 3분 38만 년. 38만 년일 때는 온도도 외우세요. 3000켈빈 온도. 알겠습니까? 두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개 외우세요. 3대1 우주 배경 복사.
아시겠습니까? 3대1 값은 10대1, 7대1로도 변형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됐죠? 숙제, 뭐, 뒤에는 숙제를 좀 해보시고. 혹시 풀어온 사람 있어, 여기? 혹시 질문 있나? 몇 개 이렇게 쓸죠? 아, 그래요? 그래요? 여기 채점하고 꼭 풀어오세요. 알겠습니까? 자, 페이지 26쪽. 자, 여기 얘기는 어떤 얘기냐? 제목은 상당히 길죠. 근데 이걸 딱 줄이면 뭡니까? 수소, 헬륨 이외의 원소 어떻게 생겼어? 이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소들이 모여서 유기체적인 생명체를 만들고 천체를 만들고 이런 거라는 거거든. 그럼 이런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해가지고 밑에 소개가 있습니다.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쭉 써있죠? 그냥 보세요. 원그래프 보세요. 오, 이렇게 됐구나. 끝. 이해갑니까? 먼저 본다면 우주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수소가 제일 많다. 왜? 초창기에 걔부터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 누구? 헬륨이 두 번째다. 그 다음에 지구 안에는요, 여러분, 지각과 지구 전체를 혼돈하지 마세요. 지각은 당연히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규소고요. 근데 이건 지구 전체예요. 다시 말해서 멘틀 핵까지 들어갔을 때 철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금속 원소 중에 철이 제일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주에 철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금속 중에는. 철은 원자 핵이 굉장히 안정해요. 철은 원자 핵이 굉장히 안정합니다. 물론 얘보다 더 안정한 애가 하나 있어요. 동위원소 중에 니켈. 25번 니켈의 동위원소가 더 안정하거든요. 26번 철 정도면 굉장히 안정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원자 핵적으로 안정합니다. 여러분, 안정하려면 질량이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질량이 큰 것 중에 안정하다는 뜻이에요. 큰 것 중에. 알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알았니? 철의 원자핵은 뭐라고? 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도요, 철이 제일 많죠.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핵에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핵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우리 지구의 핵을 천리층이라고 해요. 천리층. 철과 니켈의 층.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 무엇보다 많고, 산화물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규소, 마그네슘, 니켈 이런 것들이 주로 지구 전체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 사람 몸 안에는 누가 많냐? 당연히 산소, 탄소, 질소, 수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보기만 하라고. 근데 지금 여기 원소들 보면 몇몇 수소 원소를 제외하고는 아직 우리가 우주 빅뱅에서 접하지 못했던 산소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이것들이 어떻게 생성될 거냐? 그건 바로 여기서 생성됩니다. 여러분, 별, 태양계에 별 몇 개 있어요? 우리는 이제 무식해서 떨치고 일어납시다. 얘들아, 우주 천체에는 행성이 있고 위성이 있고 항성이 있어. 너희들 우주선이 스페이스라는 말 쓰는 거 알아? 스페이스 셔틀? 그게 태양계를 뜻하는 말이야. 우주. 스페이스. 유니버스라는 말은 어디에 써요? 은하에 쓰는 말이에요. 우리 은하. 전 우주를 칭하는 말. 코스모라고 그래. 코스모. 알겠니? 그러면 별이 뭔지를 알아야지. 알아도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우리 태양계에 별은 몇 개라고? 하나야. 태양 하나. 알았어? 그럼 나머지 8개를 뭐라 불러? 플래닛. 행성이라고 불러. 알겠어요? 수금지와 목, 토, 천, 해, 여기까지. 그럼 우리 달은 뭐라 불러?
위성. 밤하늘에서 얘를 어떻게 구분하니? 행성은 환해. 너네 달이 반짝거리지? 달 환하잖아. 목성, 화성 다 보면 그냥 환해. 근데 별은 반짝거려. 왜 그럴까? 빛이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걔가 스스로 내기 때문에 주기성이 또 걔들. 알았어? 그럼 그것들 또 선생님 태양 깜빡거리지 않던데 이러지 마. 태양 가까우니까. 알았어? 내가 말한 건 수십억 광년. 예를 들어서 저 고생대 공룡이 풀 뜯고는 꼭 할 때 나온 그 빛이 지금도 달하는 거라고. 알았어? 자, 별의 탄생을 본다면 최초의 별들은 어떻게 나왔을까? 참 그것도 궁금해. 근데 일반적인 별들은 제일 먼저 여기서 출발하잖아. 성운. 얘들아, 성운의 주 성분은 누구냐? 수소와 헬륨이라니까. 알겠냐? 그리고 이쯤 되면 있잖아, 얘들아. 수소 기체하고 헬륨으로도 존재할 수 있어, 얘들아. 알았니?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불러. 분자성 성운, 분자성운 이런 말을 써.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니까.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수소 헬륨이 대부분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운에는 금속도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니들은 별의 탄생을 보면 별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 외에도 그 성운에 만약에 금속 원소들이 자꾸 섞여 있잖아. 그럼 별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뭐도 만들어질 수 있다? 행성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린 별만 보는 거야. 자, 이 성운이 이제 원시 무슨 단으로 바뀐다. 알겠냐? 그건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이거거든 뭐. 원시 별로 가는데 별이 아니야 얘가. 그래서 원시 별이라고 하는데 별이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 성운이 밀도가 좀 높아지잖아. 다시 성운이 먼지나 티끌들이 모여있는 거라고 생각해봐니? 너네 그 성운 그 사진 많이 봤지? 암흑성운, 말머리 성운, 발광성, 반성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이런 애들이 수소나 헬륨 덩어리야. 알았어? 근데 걔들이 가만히 있거나 빛을 내거나 발광성은 빛을 내잖아. 그 빛을 내는 것들이 원시별의 중간 단계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멀리 퍼져 있던 애들이 성운들이 군데 밀도가 커짐으로 인해서 뭐 한다? 지들끼리 뭐를 해? 소용을 줘. 소용돌이 줘. 회전을 한다고. 회전을 시작한단 말이야. 회전하게 되면 구심력이 작용하지. 그럼 뭐가 생기냐?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얘들끼리 부딪힌단 말이야. 부딪혀. 그래서 지들끼리 부딪혀서 빛을 내거든. 거기 온도도 잘 봐봐. 온도도 원시 별이 생성될 때 있잖아. 그 켈빈 온도 값이 1000만 켈빈 온도 뭐 이런 말 써 있잖아. 그 빛을 내는 그 상태, 그게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력 수축이 생기게 되면 원시 별이 만들어지고 빛을 발산하게 돼. 알겠어? 다시 말해서 성운 내부에서 밀도가 큰 중간중간 듬성듬성에 원시 별이 만들어진다고. 빛을 발산시켜. 알았어? 중요한 건 이 빛이 에너지원이 뭐 때문에 생긴 빛이냐는 거지. 에너지 변전사를 보면 물질들이 서로 충돌을 하잖아.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랬잖아. 그치? 얘들끼리 충돌하게 되면 여기서 일부 손실 에너지 중에 비대에너지의 발생이 생기거든. 근데 얘들이 왜 충돌해서? 중력 수축해서. 그래서 얘 에너지원 중요해. 얘 에너지원은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야.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빛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지 않아. 알겠어요?
그래서 온도가 막 계속 상승해서 얘가 1000만 켈빈 온도 이상이 돼버리면 여기로 넘어가요. 자, 이 주계열성이 뭐냐? 별이 실질적으로 별의 인생을 사는 데야, 이때가. 요때 되면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 수소핵 융합이 생겨서 빛을 내거든? 빛을 내는 게 주계열성이잖아. 그지? 자, 수소핵 융합을 통해서 빛을 발생시키니까 결국은 여기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야. 얘는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빛을 낸다면 얘는 수소핵 융합을 통해서 빛을 내는 거야. 알겠어? 내보다 1억 켈빈 온도 이상, 1억만 켈빈 온도 이 정도로 확 커지는 건데 얘는 그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왜? 중력 수축과 그 다음에 수소핵 융합에 의한 부피 팽창 에너지가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력 수축은 내부 방향이잖아. 수소의 융합을 통한 발생 에너지는 외부 방향이고 이게 균형을 이뤄서 별의 크기가 별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별의 일생 중에 90%가 여기에 90%. 알았어? 자, 다시 수소핵 융합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로 가는 거라고? 4개의 수소 원자가 헬륨 하나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자리가 4자리로, 일자리 4개가 4자리로. 근데 생각해보자. 질량의 변화가 있어야 빛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거. 니네 MC 제곱 들었지?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잖아. 전자가 빛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지. 빛은 전자로도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 질량은 빛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 수소 원자량이 1이고 헬륨 원자량이 4면 일자리 4개랑 4자리랑 질량 똑같잖아. 그렇게 보면 안 돼. 이건 질량수 얘기고 원자량을 따지면 1.000 뭐 이렇게 나간 거 4개를 합친 거랑 헬륨 하나랑 원자량 비교해보면 얘들이 커. 그럼 질량에 뭐가 생겼어? 차가 생겼지. 그게 빛으로 나왔다. 이게 아인슈타인 이론이야. 알았니? 근데 그게 어마무시한 에너지야. 그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그걸 밝힌 거거든,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주계열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별이라고 보는 거야, 우리가. 알겠어요? 90%가 이거야. 근데 여기서 요 뒤부터 이제 질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보여주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얘들아, 별이 잘 되려면 성운의 조건이 뭘까? 별이 이렇게 할까? 원시별이 해야 일단 주계열성을 갈 거 아니야. 자, 이 성운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느냐? 일단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돼. 많이 모여 있어야지, 입자들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거야. 온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돼. 여기서 애들이 많이 틀려. 왜 그런 줄 알아? 얘들 분자성 물질이라 이렇게 분자성. 그러니까 수소, 헬륨 이런 애들이 있는 거다. 그럼 니네 생각해봐. 얘들이 덩치가 고밀도가 되고 회전을 시작하려면 뭉쳐야 되겠지. 뭉치려면 온도가 낮아야 돼. 니네 수증기, 물, 얼음 중에 누가 인력이 제일 세? 얼음이 제일 세다, 알았니? 그렇게 뭉치려면 온도가 떨어져서 얘들이 뭉쳐지잖아? 그러면서 밀도 차이가 되고 회전을 시작해. 그래서 중력 수축이 나타나고, 그래서 고온,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고압을 받고 고온이 되어서 빛이 방출하면 그때가 원시별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원시 별의 형태가 생기면 결과론적으로 계속해서 고온고압이 되며 중력 수축 에너지가 커져서 주계열성, 핵 융합,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고온고압까지도 도달한다.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난다? 주계열성이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여러분들 요 과정 이후로 이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네. 태양보다 크네. 세 가지 갈래길을 볼 거예요. 물론 태양보다 좀 작은 갈색 외성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자세히 배우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냥 태양과 비슷하다, 태양보다 질량이 좀 크다, 더 크다, 이 세 줄. 그걸로 인해서 주계열성 다음에 그 일생이, 별의 일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원소들의 막 만들어지고 다르고, 지금까지 여러분 주계열성까지는 누가 최종 보수냐? 헬륨이 최종 보수야. 별 내부에서도 주계열성 내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게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연료가 될 수 있는 수소가 모두 달았다 이거야. 모두 달면 그 다음에 현상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 오늘 배워야 될 원소들의 종류를 만드는 이치다. 알겠지? 봐봐. 성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으면 별이 진행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되고, 그 성운이 그냥 동그란 어떤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불투명하게 퍼져 있단 말이지. 그 전체를 그냥 성운이라고 그래. 근데 얘가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반대편에 있는 별빛을 차단할 수 있겠지. 그게 말머리 성운 같은 암흑 성운이야. 그것들이 자꾸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겠지. 부피가 수축이 되잖아. 이러면 우주에서 주변에 에너지라는 게 그냥 물질 속에 있다라고 보면 된다니. 근데 그 물질이 회전을 통해서 자꾸 압력이 세지고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걔들이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줄게 돼요. 그럼 그 에너지가 뭘로 가? 비대에너지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얘거든. 그러니까 단열 압축이라는 표현을 쓴다. 단열 압축이 귀에 생소하지? 그잖아. 단열 팽창이 있고 단열 압축이 있거든. 그러니까 에너지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에너지를 커다란 이만큼 에너지라고 이 색깔이 있다. 이 안에 색깔이 있다. 근데 얘가 퍼져. 그럼 색깔이 옅어지지. 그잖아. 옅어질 거 아니야. 입자성 그대로 있으니까. 밖으로 팽창하는 만큼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야. 그럼 내부 에너지가 떨어져. 내부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자, 밑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저 위로 올라가면 상승하면 압력이 떨어지잖아. 그럼 팽창을 하거든. 내부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반대로 저 위에 있던 공기 덩어리 내려오면 압축을 받지. 그럼 온도가 상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이. 그래서 얘들이 고온, 고압이 되면서 지들끼리 중력 수축 에너지 그 감소량만큼 빛을 발산하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 빛을 발산하다가 내부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면,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온도까지 가면 얘로 싹 가. 알겠어? 그때는 빛이 장난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게. 이것까지 이해하고 봐. 요즘에 빛이 입자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거든. 내가 적색거성 들어갈 때 니들이 계속 헷갈리는 거야. 질문 오는 거 가지고 차단하려고 내가 이렇게 잡는 거다. 밝기를 비교해봐. 니네 빨간색의 에너지가 커, 파란색의 에너지가 커.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잡을게. 얘를 들은 거다. 얘는 이렇게 잡을게. 얘 2만 원이고 얘 5만 원이야. 전체 에너지가 크지. 에너지하고 밝기는 다른 말이야. 비집자 몇 개 있어 얘? 4개. 얘 몇 개 있어? 4개. 밝기 똑같아. 밝기가 뭔지 아니? 밝기가 빛의 세기야, 세기. 이게 둘이 동일하다고, 둘이. 에너지가 얘가 높은 거지 밝기는 동일하다고. 알았니? 그럼 과연 내가 빨간색 하나 더 그려봐. 누가 밝어? 얘가 밝은 거야.
에너지는. 그래도 얘가 높아. 뭔 말인지 알겠어? 밝기가 밝다는 건 이 빛의 입자를 광자라고 하거든. 광자의 숫자가 많은 거다. 그런데 빨간색이 많아 봐야 파란색 애들이 입자수가 조금만 있어도 그 에너지가 셀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얘들이 빛을 발산할 거야. 밝기가 똑같을 수도 있어. 에너지가 훨씬 세. 왜? 수소핵 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장난 아니야. 그래서 별빛과 원시 별빛. 그래서 발광성으로서 나오는 빛하고 그 별에서 나오는 빛은 차원이 다르다.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갈래를 두 개로 나눠요. 갈래를. 이렇게. 주계열상에서 말이야. 이게 방향성이 세 개로 구분되는데 이런 거지. 그럼 한 5배에서 10배, 20배에서 30배 이런 식으로. 태양과 비슷하느냐 아니면 태양보다 질량이 크냐 더 크냐 이 뜻이거든. 여기서 별의 질량에 대한 얘기를 보자. 별이 질량이 크다는 건 애초 출발이 성운의 양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성운의 양이 많으면 군데군데 원시별의 숫자도 많이 생기겠지. 그 대상을 뭉친다. 그러면 질량이 큰 애들은 수소가 헬륨으로 가는 그 속도가 매우 빨라. 다시 말해보자. 주계열성이 별의 일생의 90%지. 질량이 큰 별은 90%의 이 일생 90%가 기간이 짧다고. 굵고 짧게 사는 거야. 질량이 크면. 질량이 작으면 가늘고 길게 사는 거지. 우리는 어디에 있어? 태양계에 있지? 가늘고 길게 사는 데 있다고 지금 우리가. 알았어? 덩치가 크면 이 속도가 장난 아니야. 압력도 엄청 셀 거고 온도도 엄청 높을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수소의 소비량이 소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물론 빛도 엄청나게 세게 나오겠지. 짧다. 수명이 짧다. 명심해라. 밑으로 갈수록 수명 짧다. 별의 길어. 그럼 얘는 제일 길어. 알았지? 자, 얘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얘야. 무슨 색깔이냐? 빨간색이라는 거야. 우리 별빛 배운 거 기억나냐? 중학교 때? 흰색, 파란색, 붉은색 이런 말 들어봤어? 아, 구상성단 이런 말 들어봤어? 산계성단. 누가 젊은 별이야? 아, 살아있잖아. 산. 헛소리야. 산계성단이 걔가 푸른색이야. 구상성단은 붉은색이고. 아까 우리 도플러 효과, 적색이동 이거 배워서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는 갈 거야. 무슨 말이냐? 적색이라면 이렇게 됐다. 적색이라. 그러니까 별이 요렇게 별이 있는데 그 주변이 요런 식으로 색깔이 커졌다는 얘기야. 덩치가 커진다. 무슨 얘기냐? 내부의 수소는 바닥이 난 거야. 헬륨으로 다 바뀌었어. 그러면서 더 이상의 수소의 융합이 일어나지 않아. 중력 수축은 있는데. 알겠니? 그러면 어디에 있는 수소가 수소의 융합을 하냐? 표면. 표면에 있는 수소들이 이제 수소의 융합을 하는 거야. 그럼 표면은 중심으로부터 멀리 있잖아. 중력 수축의 영향을 안 받거든. 그러니까 얘는 팽창만 하는 거야. 그래서 별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커지는 곳이야. 커지는 곳. 알겠어? 밝기는 어떻게 될까? 커져요. 왜요? 그냥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거 숫자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떨어져. 이건 에너지거든. 온도가 에너지라고. 밝으면 온도 높아야 되잖아. 이런 허술이를 하지 마시라고요. 늙었다고. 아, 젊을 때 짱짱하죠. 주계열성. 이러다 나이가 들면 덩치 커지고 살찌고. 그죠? 온도 떨어지고. 알겠어요? 이게 적색거든요. 적색
성운이 거성, 성운은 적색성운 어디야? 적색거성. 알았냐? 얘들이 이제 더 이상의 밖에서 수소연이 융합이 일어나면 이제 안쪽도 온도가 높아지겠지. 내부 온도가. 그러면서 요때 무엇이 생성되냐면 여기까지 나오는데 대부분 별과 비슷하면 여기까지. 이거야. 이렇게 하자. 탄소. 알았어? 탄소까지 만들어진다. 니네 탄소가 고온 고압을 가지면 뭐 돼? 아는 사람? 영희 알지? 너 좋아하는 거 있잖아. 너 결혼할 때 뭐 받고 싶어? 반지? 구리 반지? 너 그거 좋아하는구나? 그랬어. 뭐 해주려? 와이프한테? 이만한 거지, 이만한 거.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손도 못 들게 막 이따만 다요. 무기. 개돼요. 아, 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애들 지금. 여기까지 생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것들이 이제 중심의 핵의 힘이 약하니까 팡 하고 퍼져나가요. 주변에 먼지나 티끌들이 쭉 많은 뭐가 된다? 행성상 성운이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별이 있다면 주변에 뿌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으로 행성상 성운이 되고요. 시간이 더 흐르면 백색 외성으로 평생 가져요. 평생. 이 정도 되잖아. 크기가 태양만한 크기. 우리 태양계라 태양이 제일 크잖아. 얘가 행성처럼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질량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 물론 뭐 분자성 물질도 막 날려 보내고 다 나갔으니까 질량은 줄었겠지만 태양의 질량이 원 질량에 빛도 막 나가서 질량도 감소했겠지만 엄청나게 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큰 기체 덩어리가 확 줄어가지고 탄소 고온고압의 물질로 된다. 중력 엄청 셉니다. 다이아몬드 덩어리예요 이거. 야 이거 가지러 간다. 중간에 죽어요. 알겠습니까? 태양의 중력만한 그 비슷한 중력을 갖고 있는 애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누구라고? 태양과 비슷한 애예요. 알았죠?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 일단 별의 일생이 어떻다? 짧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뭐가 되냐? 적색거성이 아니라 초고성이 돼요. 알겠어요? 덩치가 크니까 얘보다는 더 커요. 아, 붉은색은 맞는데 초사이언. 니네 뭐 세대가 좀 다른가? 초사이언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 착한 학생. 들어봤어요? 에이, 너는 알 것 같은데. 드래곤볼 몰라? 드래곤볼. 자, 세대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때 명작이었는데. 초고성이 되자, 여러분들. 초고성이 되면 덩치가 산만하게 커지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덩치가 커진 애들은 그만큼 핵 융합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별이 크고 밝기도 크고 온도도 떨어지고 이런 거는 똑같은데 얘가 달라요. 탄소, 산소, 규소를 거쳐서 어디까지 생성되더라? 철까지 생성되더라. 니네 아까 철 원자에게 특징 알려줬지? 어떻다고 그랬어? 매우 안정하다. 철까지 만들어주는 거. 철 이상의 원소도 만들어주는데 붕괴해버려 그냥. 우리 우주 초기에 헬륨, 그 다음 리튬, 베릴륨도 만들어지는데 붕괴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똑같아. 그래서 철까지 생성해낸다. 이런 표현에 당하지 마. 철의 핵 융합까지 이루어진다. 아니야. 융합은 규소나 이쪽의 핵 융합까지 일어나고 마지막 생성물이 누구라고? 철이야. 알았어? 나중에 얘가 초고성이 초신성이 되거든. 얘들은 그냥 이러고 끝나는데 얘들은 팡 하고 터져.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많이 보거든. 그 폭발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들겠지.
그때 잠깐의 철보다 무거운 요소가 합성이 돼. 그게 금하고 우라늄이야. 알았니? 근데 그 양이 철보다 작아. 알았어? 철이 무조건 많아. 제일 안정해서. 거의 철과 니켈 동요소 이 정도가 제일 많아. 그래서 철이 제일 많다. 그래서 실제로 태양이 무거운 10배 이상 되는 애들은 초고성이 된 다음에 무엇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중성자별로 간다. 알았어? 그럼 누구보다는 백색 외성보다 밀도가 어떨까? 크겠지. 훨씬 크죠. 질량이 크니까. 자, 근데요, 이렇게 초고성으로 갔다가요, 질량이 20배 이상 되는 애 있죠? 10배 이상. 10배가 얘 정도 한 20배, 30배 되는 애들은 바로 얘가 돼. 블랙홀. 알았어요? 블랙홀은 시간이 지평선이 있는 곳이죠. 너무나 중력이 세서 빛도 빨아들입니다. 시간이 정지해 있는 곳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밀도가 제일 크겠죠, 지금.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잘 봐요. 이렇게 별의 일생이 진행되는데 질량이 어떨수록 오래 사냐 이거죠. 작을수록 오래 산다. 두 번째, 그런 질량이 작은 애들은 핵에서 탄소까지 생성이 되는데 무거운 애들은 철까지 생성된다. 근데 여기서 이 중간에 빼먹었다. 요것들 중에 봐라. 요것들 중에 얘가 나오죠. 초신성의 폭발. 여기도 초신성의 폭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얘가 생성된다. 이게 금이거든요. 우라늄이고 요것들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그래도 철보다는 적어요. 얘들이 생성돼서 우주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그것들이 다시 성운에 묻혀 있다가 얘들이 막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 중에는 무거운 것들은 바깥쪽에 머물거든요. 걔들이 뭉쳐서 행성이 되는 거예요. 안쪽엔 별이 만들어지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성운 중에 분자성 성운이라는 말 썼냐면 수소의 덩어리가 뭉쳐야 되거든. 수소 덩어리가 뭉쳐서 뭘 시작해야죠? 핵융합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별은 수소 기체가 대부분이에요. 알았어요? 그 바깥에 있는 금, 철 이런 것들 무거운 요소들은 다 행성이 되는 원리예요. 행성.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별이 행성을 거느리기가 정말 어렵대요. 행성을 거느리기가. 그러니까 태양계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8개나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자,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오래 산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초신성 폭발 때. 그것도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20배 이상 되는 애들. 얘는 나중에 뭘로 간다? 중성자 별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간다? 블랙홀로 가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는 어떻게 되나? 밀도는 크다 이런 얘기죠. 밀도는 크다. 아시겠습니까? 별의 일생에서 여러분 27쪽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거든.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 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의 첫 번째,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일반적인 태양 질량과 비슷한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주계열성 이후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들은 좀 그래도 작게 가면 탄소까지 가고 더 많이 나아가면 산소까지도 합성이 가능하다 이런 걸 보여준 거야. 물론 이거는 어디서? 적색 거성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적색 거성에서. 알겠죠? 자, 그 다음 거기 그림이 보일 거예요. 맨 바깥층, 별의 바깥층, 적색 거성 바깥층은 수소. 왜?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 그 다음 층이 헬륨. 안쪽이 탄소. 그걸로 끝나면 별 정도, 우리 백색 외성 정도, 산소까지도 만들어지는 현상.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러고 있다가 폭발을 합니다. 애들도 폭발하는데 푸시 이렇게 그냥 행성산 성분을 푸시 옆으로 뿌려요. 나중에 이제 얘들이
조건이 되는 게 백색 외성, 빛도 거의 안 나오면서. 자, 두 번째,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자, 질량이 10배 이상 되는 애들은 나중에 중성자 코스, 테크티를 삽니다. 그 코스로. 그러다가 그거보다 더 무거운 애들은 블랙홀 쪽으로 가죠. 중요한 건 바로 초고성이에요. 그때 철까지 합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초신성이 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합성할 수 있다. 이 정도죠. 자, 그러면 맨 밑에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별에서 생성된 원소의 방출은 뭐냐? 이것은 우주 곳곳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행성상 성운, 이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의 행동이죠. 작은 폭발. 초신성 잔해 빵 터지고 나면 이게 옆으로 확 퍼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지들끼리 막 뭉쳐다니고 분자성 성운이 되고 그 주변에 초신성 잔해면 뭐예요? 질량이 좀 큰 애들도 섞여 있겠죠? 그런 애들이 뭉쳐서 행성이 되고.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오른쪽에 거기 날개끌 한번 불러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의 마지막은 뭐다? 백색 외성이다. 근데 얘한테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오래 산다야. 오래 산다. 알았어? 질량이 작은 애보단 오래 산다.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에는 초신성 다음에 어디로 가냐는 거지. 질량이 큰 놈은 블랙홀로, 그나마 좀 작은 놈은 중성자 별 곳으로 타고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초고성에서는 철까지 합성이 되고 핵융합, 그 다음 어디까지 가면 초신성에 가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형성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야. 다 여기서 나와. 알겠지? 됐고 넘겨봐. 이젠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이라는 파트가 있어. 이제 우리 쪽으로 들어온 거지. 우주의 별까지 만들어진 거 봤으면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가 사는 스페이스는, 태양계는 어떤 곳이냐. 자, 태양계 형성을 한번 볼까? 출발이 뭐냐? 분자성운이지 뭐요. 출발은 분자성운 똑같다니까 우리 이게. 그러니까 얘가 출발을 한다. 뭘 만들겠냐? 원시별을 만들겠지 당연히. 지금 그대로 가는 거야. 주결성에 들어갈 거고 적색거성 단계를 들어갈 거고.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 적색거성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목성 정도까지 얘가 커질 수 있대. 적색거성이. 우리 지구는 그냥 삼켜지는 거야.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보냐? 원시 태양, 그 다음에 고리와 뭐 이 순서를 보는데, 여기 주 계열성까지 들어온 요 과정이 바로 태양이잖아. 태양. 그럼 출제자는 여기서 장난을 많이 친다는 거야. 요 단계. 알았니? 거기 보시면 원시 태양하고 원반이 생성된다고 써있지. 자, 보세요. 요 과정을 보면 원시 태양이 있다. 이게 누구니? 원시 별이야 이게. 그 다음에 원반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는데, 태양을 주변으로 원이 형성이 되면 태양과 가까운 쪽에 이제 무거운 원소들의 행성이 만들어지고, 저 바깥쪽은 태양을 만들다 마는 찌꺼기. 알겠어? 카터펠드 저 바깥쪽 말고, 오르트구름이 있는 그쪽 말고 목성형 행성들이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와 미 행성체. 그리고선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여기 과정이 요거 과정이에요. 여기를 자세하게 해놓은 거라고. 알았어? 고리가 만들어지고 미 행성체가 만들어지는데, 행성이라는 게 뭐야? 8개 행성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수금지화, 목토천해. 수금지화는 지구형이니까 철과 니켈이 풍부한 지각. 저 바깥쪽은 기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자, 원시 태양계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말하. 여기서부터 원시 태양계가 출발하는 거야. 원시 태양계의 출발. 알겠죠?
태양이 자기 행성으로서 수소의 융합을 충분히 발달시키는 거. 그럼 이건 절대 안 틀려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쭉 하면. 그림 보이나요? 그림? 이 그림 순서 막 부르는 거 나와, 순서. 그럼 어떻게 할래요? 거기 원시 태양 써있는 게 가장 마지막 종착역인 거예요. 주계열성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원시 태양 있고, 원시 태양 두 번째, 첫 번째 그림인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보면 고리가 완벽하게 형성되는 거. 그래서 미 행성체가 만들어진 그 과정이 원시 태양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맨 앞자료랑 맨 끝자료는 구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니네가. 두 번째, 세 번째만 잘 보세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구형과 목성형 이런 말이 있는데 가끔요. 지구 형성을 물어보는 학교도 있어요. 지구 형성. 알았습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안 가르치면 안 하면 되니까. 지구는 얘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지구.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지구형 행성들은 지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미 행성체를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있죠? 외부에서 있는 해성이나 그 운석들과 충돌해가지고 덩치가 커져요, 얘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도 되게 높을 거 아니에요. 원시별의 그 햇빛에 의해서 다 마그마 상태예요. 그럼 얘가 직권이 형성이 된다는 말은 뭐냐? 얘가 이제 굳습니다. 알겠어요? 굳어버리면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멘틀, 외핵, 내핵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이때 직권이 형성될 때요. 마그마의 유동성 물질로 이제 지각이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용융성 액체 물질로 된다면 무거운 원소가 핵으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철과 니켈이 그쪽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중심으로. 알겠어요? 그 다음에 기권이 만들어져요. 기권. 거기서 나온 가스나 이런 것들이 지각이 굳으면서 이제 점점 기권이 만들어져요. 뭐 이산화탄소 92%, 표면 온도 500도씨, 저 금성과 똑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 다음 이제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비가 내리네. 뭐가 만들어져요? 습권이 만들어져요. 원시 바다. 그리고 그 바다 속에서 뭐가 자라요? 생명. 이런 정도? 요렇게만 순서 알아두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 뭐 쓰면 요 밑에 써주면 돼요. 철과 니켈이 핵으로 몰리고 뭐 이런 거야. 비가 2만 년 동안 내는 경우죠. 비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구분할 때요. 지구형은 수금지하잖아요. 목성형은 목도천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거 구분해봤어요? 지구형, 목성형? 그때 이런 말 들었죠, 여러분? 지구의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토성은 하루가 몇 시간일까요? 한 8시간 정도 됩니다. 토성이 하루 살아봐요. 4시간 자고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학교 가고, 학교 도착하니까 점심 먹고, 점심 먹으면서 이제 저녁 먹으러 집에 가야 돼. 저녁 먹으면서 자야 돼. 잠깐 눈만 감았는데 다시 또 앞으로 가야 되고. 8시간. 그럼 회전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얘기죠. 자전 속도가. 근데 걔는 지각이 아니잖아. 가로줄무늬가 나오지. 그리고 납작한 타원형이 되고. 알았니? 그런 것들 기체 덩어리니까. 대신 이건 명심해. 지구형 행성보다 목성형이 훨씬 밀도가 작다. 1보다 작아서 목성이나 토성이나 물에 떠. 물에 담으면. 그 정도로 밀도는 작은데 물론 질량은 크다. 알았어? 이런 거랑 똑같아. 니네가 착각하기 쉬운 게, 야, 철이 무거워, 솜이 무거워. 아,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조건은 뭐지? 같은 질량이면 이런 뜻이잖아. 밀도 물어본 거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해봐. 우리나라 크기만한 철이 있고 지구만한 크기의 솜이 있다면 누가 무거울까? 당연한 거야. 그게 그래서 목성형이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밀도는 다른 얘기다. 알겠지? 목성형과 지구형 구별 잘 해놓고. 자, 29쪽 가봐. 1번. 자, 지구와 사람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 중에 질량계가 가장 높은 원소와 두 번째로 높은 원소를 각각. 자, 지구는 누구였지 아까? 철이 제일 많았어. 왜? 안정된 핵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였어? 산소. 그래서 모든
금속 물질이 이온결합 물질로 존재해 땅 속에. 다음 사람은 누가 제일 많았지? 산소하고 탄소였어. 자, 별에 대한 설명이야. 별은 성운 내부의 밀도가 큰 영향을 있어 탄다는 거야. 고밀도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야 되거든. 회전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두 번째, 원시 별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부끄럽죠? 주기율성에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 1000만 켈빈 온도. 그게 돼야 수소핵 융합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원시 별 중심의 온도가 1000켈빈 온도가 아니라 1000만. 야, 이건 좀 양아치 같지 않냐? 이건 좀. 그지? 1000만, 1000이 아니야. 주기율성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수소의 양은 감소하고 헬륨의 양은 증가하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 얘들아. 주기율성에 들어간 지금 태양이 59억 년 정도 되는데 우리 이제 수명이 100억 년 정도 되는데 초기 태양하고 지금 태양하고 누구 질량이 크냐? 누구 질량이 클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똑같아요. 이러지 말고. 초기에 수액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빛을 냈겠지.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빛은 질량이라고 그랬어. 그때부터 빛을 뿜어냈으면 지금 오면 질량이 어떻게 될까? 줄었겠지. 알았니? 수소가 헬륨으로 다 가면 질량이 감소한다니까. 그게 빛으로 나오고. 알겠지? 자, 세 번째, 별의 진화의 원소의 생성.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부에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원소 누구라고? 철. 그죠? 무거운 원소. 자, 두 번째,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누구다? 산소나 탄소야. 알겠지? 비금속이야, 비금속. 그러니까 3번,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이 폭발할 때, 초신성일 때. 네 번째,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먼저 출발이다. 분자 성운 배열이 어디에 있냐? 다에 있지. 다. 태양계 성운 출발. 그 다음에 무엇이 형성이 돼야 되느냐? 원시 태양과 원반이 만들어져야 돼요. 원반 다음에가 누구야? 고리야, 고리. 그때 나타나는 미행성체. 아직 행성이 아니야. 막 충돌이 돼서 마지막에 원시 태양계. 그래서 달아나가. 자, 태양에서 먼 곳에서는 녹는 점이 어떤 가벼운 물질이 응축하여 미행성체를 멀리 있는 애들은 목성형이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가벼운 물질, 그러니까 녹는 점이 좀 낮은. 여기서 녹는 점이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자간 인력이 약하다고 보면 돼. 기체들이 뭐 예를 들어 그 수소가 영하 253도씨부터 기화되고 뭐 질소가 영하 196도씨에서 그건 뭐냐면 금속들보다는 다 녹는 효율이 낮다는 뜻이야. 자, 수소, 헬륨 등의 기체를 끌어당겨 목성형을 만든다. 그게 목성형이 만들어지고 난 나머지는 저 태양계 밖에 구름으로 존재해. 자, 여섯 번째, 지구의 형성 과정. 제일 먼저 미행성체로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충돌을 해야 돼. 지들끼리 덩치가 커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돼. 왜? 충돌했으니까 높은 에너지로 얘들이 엄청 불균형이 이룬 불완전한 행성체가 될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충돌이 덜해지면 어떻게 될까? 온도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직권. 그게 멘틀과 핵이야. 핵 속으로 철과 니켈이 모이고 그 다음에 수권. 바다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기권이 빠졌죠. 그죠? 자, 직권 다음에 기권 다음에 수권이거든요. 근데 순서대로 본다면 바다, 나라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넘겨봅니다. 뒤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잘 나오냐면 여러분 그 30쪽에요 5번 같은 경우 잘 나와요. 5번. 그리고 31쪽에 9번. 이런 거 잘 나옵니다. 다음에 넘겨보시면 순서 물어보는 거 잘 나와요. 15번 같은 거. 14번은 중학교 문제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다음에 2번. 오른쪽 페이지 2번. 여러분 2번 딱 보니까 얘 참 별의 일생이 길겠죠? 딱 보니까 그저 이거 태양하고 비슷한 애거든.
그리고 얘들은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뭐 금속까지는 나오지 않겠고 탄소 산소 중에서 멈출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3번 문제는 조금 고급진 문제인데요. 가를 보시면 별의 진화 단계를 했으니까 가는 주계열성 단계예요.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는 거니까. 33쪽에 3번. 33쪽에 3번. 짱아, 거기 그렇지. 거기 보시면 나를 보면 수소의 융합이 바깥쪽에서 일어나죠. 이게 이제 어떤 거예요? 주계열성 이후의 얘기예요. 거성 단계로 들어갔을 때. 알겠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에서 나로 가면서 질량은 줄어요. 빛이 발생하니까. 자, 이제 넘겨보십시오. 저 인트로만 해드릴게요, 여기는. 잘 봅니다. 우리는 이제 원소까지 만들어지는 거 봤고, 그 원소들이 지각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든다고 배웠잖아. 그럼 2단계는 뭘까? 그런 원소들이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1번부터 20번까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암기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니들 주기율표는 어디서 한번 본 적 있냐? 아, 있어요? 얘 배우는 거예요, 의장이. 근데 20번 원소까지 제가 가르쳐 줄 거거든. 제가 원소의 위치를 그리는 거죠. 여러분 동그라미 몇 개 그렸냐 내가? 매지가야? 제가 동그라미 몇 개 그렸어 지금? 8개. 별 몇 개 그렸니? 별, 똑같은 별이 가로줄이 별을 똑같이 그려놨잖아. 저게 가로줄을 주기라고 할 거라고. 그럼 동그라미는 몇 주기야? 2주기잖아. 자, 그 다음 봐라. 삼각형은 몇 주기라고 할 수 있어? 이거 3주기라고 할 수 있거든. 이게 원소들의 지금 순서야, 지금. 이게 몇 번일까야? 제일 여기서 번호 커. 몇 번일까요? 10? 크게 얘기해. 10. 그래서 18번이야, 이거. 알았니? 난 몇 번까지 공부하라고 그래? 20번. 그러면 여기에 이거야. 자, 2, 8, 8, 2이야. 됐어? 가로줄을 주기라고 했다. 1주기에 몇 개 있어? 2개, 2주기, 8개, 3주기, 8개, 4주기, 2개. 여기까지만 보라고. 그리고 세로줄을 봐야 되거든, 세로줄. 자, 세로줄을 통해서 너희들이 뭘 아느냐? 주기를 이용해서 너희들은 번호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더라. 무슨 얘기냐? 이 세로줄은 족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너희들은 여기까지 무난한데 여기부터 요걸 10을 꼭 붙이라는 얘기지. 13족이라고. 왜? 요 2개 이상부터 밑에서 21번 스칸드부터 전이호소가 나타나거든. 거기가 3족부터 12족이 거기에 있어. 그거 안 배울 거라고. 우리는 1족, 2족,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18까지 이렇게 쓸 거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를 계산을 빨리 하는 법을 니들이 알아두라는 거지. 이게 원자 번호란 놈이야.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쓰는 거지. 이렇게 되면 2주기까지 몇 번이 끝이야? 10번이 끝이야. 그럼 족은 어떻게 따지느냐? 3번부터 10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째 줄, 그 다음 줄에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몇 쪽이냐 그러면 3, 4, 5, 6, 7, 8은 2만 빼면 되는 거야. 2만. 번호 2만 빼면 왼쪽으로부터 순서가 나와. 알았지? 그 7번은 2를 빼니까 5번째지 15쪽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았니? 순서대로. 다음. 여기 11번이지. 여기 18번이지. 11번부터 18번까지는 어떠냐? 몇만 빼면 된다? 10번만 빼면 돼. 알았어? 그럼 11번은
1 남잖아. 1조. 12번은 2 남잖아. 2조. 그 다음 잘 봐. 13번부터 18번은 그냥 번호가 족이야. 13, 14, 15, 16, 17, 18조. 그럼 19번, 20번은 몇 뺄래? 18을 빼는 거야. 그럼 족이 떠.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하나 더 욕심을 낸다면 번호가 떴잖아. 지금 이게 번호가 떴잖아. 이 번호의 특징에서 알려줄게. 번호가 짝수라면 곱하기 2를 해. 그럼 원자량이 떠. 알았어? 짝수라면 곱하기 2 하면 된다고. 홀수라면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 알았니?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애들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요 셋은 알아둬야 돼요. 얘 공부할 일은 없고 18번은 40이거든. 얘를 볼 일은 없고 얘는 특별하게 이렇게 외워야 돼. 35.5로. 얘는 1로 외워야 돼. 1로. 나머지 예외가 2개가 있는데 예외랑 뭐냐? 홀수인데 더하기 1 안 하면 되고 짝수인데 더하기 1 하면 되는 거야. 7번 예외야. 그럼 원래 우리 이대로 하면 2, 7에 14 더하기 1에서 15 해야 되잖아. 14야. 얘는. 4번 예외야. 8 아니야. 9 이거야. 나머지 다 맞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번호까지만 제대로 안다면 이들의 뭐까지 할 수 있다? 원자량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얘들아, 이런 원자들은 뭐뭐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거든. 이 원자 번호가 뭔지 아니? 양성자의 숫자야. 응? 그럼 양성자는 플러스잖아.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면 마이너스도 가져야지. 전자 숫자야. 얘가. 그럼 아까 원자량 구했지? 거기서 이 원자 번호 빼면 중성자 숫자야. 이해 갔니? 내가 말해볼 테니까 양성자, 전자, 중성자를 얘기해봐. 12번. 양성자 몇 개? 12개. 전자 12개. 똑같아. 원자량이 얼마일까요? 짝수니까 24. 그럼 중성자 뭐 12이면 끝났네요? 맞아요. 6번 탄소 양성자 6개. 전자 6개. 얘 원자량 얼마일까요? 12. 그럼 중성자 6개. 뭐야 이거? 666이에요? 맞아요. 자, 16번이 황이거든요. 양성자 16, 전자 16, 중성자 16. 짝수인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1대 1대 1인 거예요. 얘들. 됐어요? 그럼 23 나오는 애가 누굴까요? 원자량 23 나오는 애. 몇 번? 11번이겠죠. 홀수. 그럼 11번 나트륨은 원자량이 23이에요. 양성자 11개, 전자 11개, 중성자 12개다. 이해 갔니?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된다고. 지금 니들이.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우리는 얘들의 원소 기호까지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원자 번호부터 시작해서 H, He, Li 다 외우셔야 됩니다. 주기율표란 데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물론 베리셀리우스까지는 배우지 않을 겁니다. 그냥 모줄리라는 분 거기까지는 좀 여러분들 배울 것이고 이것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화학이 전자의 학문이자 우리 우주 폭발에서 전자 엄청나게 봤잖아. 그지? 지금 1족이라면 외곽의 전자가 하나 있는 애들이고 2족은 2개 있는 애들, 13족은 3개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하고 얘를 외울 거야. 1족과 17족. 이거 왜 외우는지도 알려줄 거야. 전자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화학적인 성질, 요것들을 정리할 거라고. 알았니?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다. 여기는 원래 앞에 파트가 있잖아 얘들아. 설명은 짱왕한데 시험에 나올 게 정해져 있어. 알았어? 근데 얘들은 좀 많이 알아두면 나중에 편해. 공부할 때. 숙제는 꼭 해오고 다음 시간에 원소의 주기성